대한민국 부동산 잔혹사 제1화 욕망의 벌판 강남 설계도를 그리다. 박정희 정부편 파트 1. 당신의 가난은 50년 전에 설계되었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관통하는 가장 뜨겁고도 가혹한 단어 부동산. 우리는 흔히 집값의 폭등과 폭락을 그저 운이 나빴거나 특정 정권의 일시적인 실수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기이한 시장, 평생을 일해도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이 현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지난 60년 동안 국가가 치밀하게 설계하고 인프라가 길을 닦으며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기름을 부어 만든 거대한 자산의 감옥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부동산 잔혹사 시리즈는 박정희 정부부터 현 시점까지 역대 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해부합니다. 우리는 특정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철저한 데이터와 당대의 비공개 정책 문서,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통해 이 괴물의 유전자를 추적할 것입니다. 정책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나? 시장은 왜 국가의 통제를 비웃듯 폭주했나?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구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을, 누구에게는 영원한 격차를 남겼는가? 그 첫 번째 기록, 1960년대입니다. 장화 없이는 못 가던 한강 남쪽의 거대한 벌판이 어떻게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강남으로 탈바꿈했는지 그 설계도의 첫 페이지를 지금 바로 펼칩니다. 파트 2. 팽창하는 도시의 비명과 안보의 공포. 1960년대 초반의 서울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록으로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시 서울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과열된 용광로, 그리고 폭발 직전의 압력솥.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유일한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매년 수십만 명의 인구가 상경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종로와 명동 같은 도심부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마비되었고, 남산 아래와 청계천변에는 무허가 판잣집들이 암세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상하수도도, 전기도, 도로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그저 버티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70년 발생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빨리빨리 주택을 공급하려던 국가의 조급함이 낳은 비극이었죠. 이 사건은 단지 건물이 무너진 것을 넘어 서울이라는 그릇이 깨졌다는 신호를 사회 전체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진짜 움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안보였습니다. 1968년 1.2.1 사태, 즉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은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휴전선에서 고작 40km 거리에 모든 국가 핵심 기능이 몰려있다는 사실은 국가 존립의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서울을 남쪽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짓는 주거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건 전략적 이주였습니다. 이때 한강 남쪽, 이름조차 생소했던 영동이 서울의 미래 지도로 소환됩니다. 파트 3. 장화 신돈 땅에 황금을 뿌리다. 당시 우리가 지금의 강남이라 부르는 서초 강남 일대는 영동, 즉 영등포의 동쪽이라 불렸습니다. 비만 오면 한강이 범람의 뻘밭이 되던 곳, 장화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 공공연하던 오지 중의 오지였죠. 도심에 안정된 주거를 가진 이들에게 이곳은 일상의 동선 밖에 있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움직이면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이면 자본이 춤을 춥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접근성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결정합니다. 정부는 이 벌판의 가치를 불어넣기 위해 거대한 스위치를 올립니다. 바로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한남대교, 당시 제3한강교였습니다. 1969년 완공된 이 다리는 단순히 강을 건너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을 멀리 있는 농지에서 출퇴근 가능한 생활권으로 편입시킨 역사적 연결점이었습니다. 다리가 놓이자마자 영동의 땅값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1970년 개통된 이 도로는 국가의 동맥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설계가 등장합니다. 고속도로의 시발점과 진입축이 강남으로 잡히면서 전국의 모든 물류와 인적 흐름은 강남을 거쳐야만 서울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남은 이제 변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구로 재정의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바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했던 정부가 택한 방식은 영리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개발 대상지의 땅을 주인들로부터 기부받아 도로를 만들고 남은 땅인 채비지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었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신도시를 만든 셈이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선점한 권력층과 투기 세력은 지가 상승의 모든 열매를 독식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부동산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식이 새겨집니다. 정부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곳에 인생을 걸어라. 부동산이 거주의 배경이 아닌 선점의 게임이 된 순간입니다. 파트 4. 신화가 된 계급의 성벽.
인프라가 깔렸다고 해서 중산층이 순순히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남은 여전히 낯설고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었죠. 정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주입합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옮기기 위해 한국인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립니다. 바로 자녀 교육과 근대적 허영심입니다. 1976년 정부는 압구정, 반포, 청담 등 핵심 지역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제도로 묶어버린 것이죠. 당시 아파트는 지금처럼 흔한 주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중앙 난방과 수세식 화장실, 계획된 도로망을 갖춘 현대 문명의 패키지였습니다. 낯설었던 성냥갑 집은 어느새 중산층을 증명하는 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명문 고등학교들의 강제 이전이었습니다. 경기고, 서울고 등 이른바 강북 명문들을 강남으로 옮기자 대한민국 부모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계급을 결정하는 필살기입니다. 학교가 이동하자 수요가 이동했고, 수요가 이동하자 가격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남은 단순히 새로 지은 동네가 아닙니다. 인프라, 교육, 그리고 거대한 자산 가치가 결합된 계급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집을 사지 못하면 내 자식의 미래는 없다는 공포 섞인 확신이 대중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괴물 같은 신화의 씨앗은 바로 이때 뿌려졌습니다. 파트 5, 빛나는 경제 도약과 남겨진 불평등의 흉터. 이제 우리는 공정하게 이 시대를 총평해야 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강남 개발은 분명히 대한민국 근대화의 거대한 성취였습니다. 첫째, 도시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만약 강남 개발이 없었다면 서울은 1980년대에 이미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대량 공급 모델을 통해 폭발하는 인구에 대응했고, 상하수도와 도로망을 표준화했습니다. 둘째, 자산 축적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가구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 자산을 모으고,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 역할을 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성취만큼이나 깊고 가혹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행정부 내부에서 결정되고 은밀하게 공유되는 구조에서 정보를 쥔 소수는 거대한 부를 쌓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성실하게 저축만 하던 대다수는 자산 소외라는 벼락거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은 이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만나는 곳에 아파트라는 전리품이 배분된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노동의 가치보다 자산의 가치가 압도하는 사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선점하고 대출을 받아 집가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 되는 세상. 이 뒤틀린 상식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 유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프라의 집중은 지역 간 격차를 구조화했습니다. 강남의 모든 것을 몰아준 결과 그 격차는 이제 주거를 넘어 교육, 문화, 의료, 그리고 사람의 인식까지 가르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파트 6 설계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강남 개발은 대한민국이 빈곤에서 탈출해 현대 도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가장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국가는 성공적으로 도시를 설계했고 인프라를 깔았으며 사람들을 옮겨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도시의 외형은 통제할 수 있었지만 그 공간에 깃든 인간의 탐욕과 가격의 정치까지 완벽히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설계도가 정교해질수록 시장은 그 틈새를 찾아내 투기의 길을 열었습니다. 성실한 자가 패배하고 정보를 쥔 자가 승리하는 이 잔혹한 드라마의 첫 장은 그렇게 강남 벌판에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강남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이 욕망의 불길은 이제 서울 전역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 다음 정권들은 더 강력한 규제와 더 엄청난 물량 폭탄을 준비합니다. 이어지는 제2와 전두환 노태우 정부 편에서는 1980년대 삼저 호황과 함께 찾아온 기록적인 부동산 광풍, 그리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 던진 단일 최대 규모의 승부수 신도시 200만 호 건설의 막전막후를 추적합니다. 국가는 시장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국가를 삼켰을까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긴 궤적을 쫓는 이 여정,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시리즈를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은 강남의 역사,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들은 그 시절의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퍼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